음양과 오형은 일주일인데 음과 음양 그리고 오형이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음이 뭐고 양이 뭐고 오형이 뭔가를 물어봐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지난번 말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양은 펼쳐나가는 기운이고 음은 수축하는 기운이고 양은 낮의 기운이고 음은 밤의 기운이고 오형은 음양에서 파생되어 놓은 5가지 물질이에요. 그 물질이 뭐냐면 겨울의 기운을 처음 나왔던 목의 기운과 목이 가장 아름답게 나를 뽐낸 것이 뭐냐? 불이라는 것이 꽃이. 그래서 나무는 진정하게 뭘 피우기 위해 꽃을 피우야 예쁜 거예요. 꽃을 피우고 나서 뭐가 생기죠? 다시 떨어지고 나면 열매가 생겨요. 열매를 씌우고 나면 다시 우리가 다음 배를 위해서 뭐요?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수라는 기운. 이것이 음양 오행이 돌아가는 기운이죠. 그래서 토는 뭐거든요? 토는 중간 매개체로서 중앙토가 돼요. 그래서 토가 토의 성질은 뭐냐면은 이 사형을 이렇게 커버하는 중앙토이기 때문에 되게 뭐냐면 중개업을 많이 해요.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면 일단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일주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과 토요일 왜 이루어져 있을까? 여러분들이 불금 금요일 되면 너무 좋죠. 또 불금이 이제 저는 불금이 없어요. 너는 이제 즐겁죠. 일요일 되면 왜 힘든가? 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고 다시 음양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간목에 대해서 쭉 나갈 거예요. 간목, 나간목, 천간에 간목, 을목이 나오면서 그때 선생님한테 잘 익히치니까 크게 신경 안 써요. 선생님 가불명리를 모르는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게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냥 들으면 돼. 오늘은 이제 나무, 물, 금, 토 이건 알잖아. 그렇죠? 그래 하시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뭐가 시작되죠? 1월이 시작돼요. 그럼 1월이 왜 먼저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1월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월요일 하는 시작이 아니에요. 1월이 한 주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이라는 것이 뭐의 시작점이냐면 우리가 먼저 가장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일양, 하나의 양이 시작되는 지점을 봐가지고 일양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일양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거야. 동지라는 게 있어요. 동지나 여러분 뭐 먹죠? 팥죽을 왜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동지 팥죽을 먹는데 팥죽을 먹는 이유 맛있어서 먹습니다. 이라고 되는데 물론 영양소의 그런 뭐냐면은 균형점도 잡아준다고 얘기를 해요. 팥이라든지 찹쌀이 요즘은 영양이 가중돼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동지는 하나의 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의 양이.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주역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음의 글자인데 양이 시작되는 글자는 양을 잃고 음은 이런 거예요. 그 양음이라는데 12월 22일까지는 이렇게 다 음기가 딱 해요. 차가운 기후가 있는데 동지가 되면 요 기운이 하나가 딱 붙어요. 여기 일양이라고 있다. 일양생이 시작이 된다. 동지 세수를 해가지고 동지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게 양이 들어오면서 음의 기운을 물리치는 이렇게 음기를 쳐내는 뜻에서 뭐냐면은 팥을 먹는 거예요. 팥은 우리 귀신이 족설 때 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쉬워요.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은 내가 보시면 뭐합니까? 한 해의 시작. 입춘이 입춘. 제가 지금 입구에 입춘이라는 글자를 적어놨어요. 입춘 대길이라고. 왜 입춘 대길입니까? 왜 입춘을 좋아하냐고 사람들한테 물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데 물어서 경우는 내가 삼성 차를 팔러 갔는데 차를 딱 물었는데 대답을 했어. 감동받고 바로 차 세대고
전 직원 올 100대 난리 나는 거죠. 한숨 더 마시. 아니 그래 그게 지식적인 체계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 녹산에 있는 삼성카 내가 다 살게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 농담인데 입춘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우리가 동지가 1양이 시작됐다면은 이 양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3개, 양 3개. 양이 3개가 되면서 기점이 시작되죠. 3양이 되면서 3양, 3음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점을 그래서 입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한 살 먹는 것이 설에 한 살 먹는 게 아니고 입춘 때 한 살 먹는 거예요. 만세를 뽑을 때 보면은 1월 1일이 지냈는데도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한 해가 바뀌죠. 나이도 이때 바뀌어져요. 띠드가 이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알았으니까 처음 알았죠. 스님한테서 이야기해줘.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1월이 먼저 양이 와요. 일이 시작돼요. 이해가 되세요? 사주하고 무관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무관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의 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볼게요. 거기 써놨죠? 글자 쭉 보면 돼요. 저 대신 설명을 깊이 해놨는데 방금 거기 이렇게 쭉 써놓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그치? 거기 약간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세요. 사주도 있고, 기문동갑도 있고, 자매지수도 있고, 주역도 있고, 제가 육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한 해의 문제를 바꿔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기 해운대에 있는데, 해운대 그쪽이 벚꽃금 축제를 해요. 되게 춥잖아요, 그죠? 그 언제 1월달이에요. 12월 초에는 못해요. 추워서. 근데 1월달이 되면은 바닷물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지가 지정을 하면 땅을 파면은 땅 속에 뭐가 있냐면 열기가 올라온대요. 그리고 제가 매년 해마다 제가 1월달 되면 시골로 올라가요. 산소로 올라가는데 이때는 이제 카소론이라는 잡초 제거제가 있습니다. 잔디 제거제. 묘에 제가 뿌리고 와요. 왜 그러냐면은 1월 달에 막 싹이 발해가 된대요. 여기 밑에서 벌써. 이 내려가서 죽이 된다. 근데 3월 달, 4월 달에 없는데 벌써. 이 약효를 안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지기 때문에 그 싹이 돋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월 달에 뿌리줘야 돼요. 눈 위에 뿌리다 이러면은 가소는 자체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음은 볼게요. 월요일은 뭡니까? 월요일 날은 음양이니까 뭐야? 월요일이죠. 양이고 음이 시작되죠. 월요일은 뭐냐면 그래서 1월은 음양이 짝이고 음양론의 원리가 이치 여기 있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이 태양이고 이것이 달이고 별이단 말이야. 그리고 낮이고 밤이 있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탄생되죠? 음과 양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음양이 두 개가 모여서 끝없이 뭐냐 반복되는 대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 일어나면 뭐야? 남자가 여자가 만나면 사건이 생겨져요. 우리처럼 올드한 사람 사건이 생기봤자 뭐 불설밖에 없는데 이제 청춘이 만나지면 다른 하나의 기운이 만들어지죠. 그것이 다른 기운이 하나 툭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과 월요일이 만나서 하나의 문제가 되죠.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되는 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낮의 기운이 밤으로 와가지고 뭔가를 이제는 뭐냐 월요일날 하나의 기운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서 뭐냐면은 오는 것이 화요일이죠. 하라는 화요일과 수라는 글자 두 개가 나와요. 자, 여기서 뭐냐면은 주력에서 후국에서 그리고 음양이 나오고 그리고 사상이
음량이 나오고 사계가 나오는 이게 좀 복잡하게 빼고 갈게요. 자, 하나는 하이올로 기운과 수요일 기운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두 개의 다시 기운이 만나면 뭐냐면 왜 선생님 그럼 목과 화가 일이 안 되는 그게 아니고 목과 화가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데 다시 이렇게 나오고 화라는 기운이 합쳐지고 수라는 기운이 합쳐지면서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정화라는 글자와 나중에 하늘의 글자, 임수라는 글자가 두 개 만들어져요. 요 두 개의 기운이 만들어지고 목이라는 기운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탄생을 시키죠. 음양에서 다시 화라는 기운과 수라는 기운이 뭘 되냐면은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화요일과 수요일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목요일이 돼요. 탄생, 이게 하나의 싹이 진행돼 나온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뭐가 되죠? 금요일은 결과물이 나온 것이 결실이 맺어지는 단계가 뭐냐면은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뭐냐? 주황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다시 주황의 담장 역할을 하는 것이 일주일의 역할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신문이 있는데. 힘듭니까? 아니요.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주를 나중에 볼 적에 다시 볼게요. 왜 화와 수가 먼저 나와 있고 목과 금이 먼저 뒤에 나옵니까? 다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약간 힘든데 화와 수는 뭐냐면 정신세계를 뜻해요. 보이지 않는 물체의 행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물과 불이 가장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사주를 갖다가 수화기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 어려워도 좀 듣고 있어요. 수화기제인데 이 두 개가 가장 잘 어우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영민하고 영특해요. 그런데 이게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바란스가 끼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라는 기운과 불이라는 기운은 정신세계를 주관한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게 실체와 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목이라는 거 검은 글자는 잡히는 실체적인 부분을 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두 개가 이루어진 사주는 수화 기재명이 해가지고 맹석하고 똑똑하다고 보는데 사주가 바란스가 탁 깨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생각 자체가 틀려요. 전두엽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보니까 정치권 막 싸우고 우리 또 지금 5명이 앉아있지만 각자의 의견이 틀린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음량의 밸런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러면 사주에서 분포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또 평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과 금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질기라는데 목과 금은 실체적으로 보이는 걸 얘기하죠. 닿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수라는 기운과 불이라는 기운 자체가 탁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읽어봐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목과 금은 뭐냐면은 목이라는 것은 나중에 신경을 뜻해요. 이거는 금이 신경을 자르니까 목을 자르니까 뭐냐 날카로운 그런 모습도 나타낸다 보시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모습도 보여진다고 가도 될 거예요. 추운데 지금 이상이 좀 흑보가 가버렸어요. 그죠? 갑자기 수업이 흑보에 가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일단 요 정도만 아시고 다시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맨 밑에 보면 목과 목요일과 화요일과 금요일에 대한 부분 나왔죠. 볼게요. 목요일은 뭐야? 씨앗을 받아 키우고 화요일은 꽃을 피우고 금요일은 열매를 기르고 수요일은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가겠습니다.
문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를 해볼게요. 자, 공부를 진청 다 하기 전에 예시를 들어서 볼게요. 내가 나무라는 성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주에서 나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가 태어났어요. 내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의 기운 사주를 딱 봤을 때 나무라 딱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토요. 나무는 무조건 뿌리에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물론 나중에 금도 필요하지만도 금은 필요한 시기를 다시 한번 유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이 중국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봄의 나무와 가을의 나무가 두 개 있어요. 봄의 나무는 금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크게 얘기해야 돼요. 가을에는 나무가 다 자라서 안 자랐어요.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 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사주가 틀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나무라는 기운 자체가 뿌리를 내리는 토해가 있는데 토가 있어야 토만 있고 물은 없고 불이 팍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나무가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삽니까? 마른 땅이 되기 때문에 사막화되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사주가 보는 가장 깊은 음양을 아시면 사주가 쭉쭉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적당한 물도 있고 태양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철학관에 많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조금 더 발전해. 다시 이거 하고 나서 5학년 또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5학년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 정관 나갑니다. 여름에 마무리를 못 지으면 사주를 평생 풀 수가 없어. 자, 내가 여자가 딱 왔는데 토일간이 그냥 토란 딱 봤어. 너는 장가 시집을 간다 못 간다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혼했냐 안 했냐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고 어떻게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 아직 육신을 공부 안 했어요. 나무는 토는 뭘 키운다고? 토의 사명은 뭐야?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냥 나무의 사명은 뭐야? 꽃을 피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사명, 이게 그게는 말이야. 그러면은 토라는 것이 나무를 키우고 싶어요. 되게 여자 같으면 이게 뭐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라서 남자 또는 남편으로 봐요. 남편으로 해줄게. 남자도 되고, 연애하면은 어린 시절은 남자, 나이 드신 분들은 남편 되겠죠. 그러면은 저 토라는 성분의 자체가 가장 필요한 기운은 뭐가 있어요? 이 사주에서 뭐냐면 수라는 기운이 없으면은, 사주에 없으면은 이 나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럼 내가 이게 누구를 했죠? 남자를 꼬이다게 했죠. 남자가 내한테 온다 안 온다? 안 와. 끝이야. 너는 남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저 남자 사귀는데 이래 되죠. 남자 사귀면은 이 남자가 무엇을 쪽쪽 빼먹어요? 물을 쪽쪽 빼먹죠. 나중에 공부하는 말에는 토한테 보는 물이에요. 제 물이란 말이에요. 참 어렵게 버린 돈 남자가 다 뺏어가. 남자가 있으면 돈을 못 모으니, 니는 있지? 남자를 만나면 돈을 못 모으니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주보기 쉽죠. 음양을 깨치면 사주보기 진짜 쉬워요. 그래서 이 사주가 보기에 적당하게 물이 있어. 적당하게 뭐도 있어요? 태양도 있어. 남자 키워 못 키워? 이런 여자를 며느리를 들으면 우리 자식이 좋아 안 좋아해? 좋은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사주가 엄청 쉽잖아. 여러분이 가발병정을 100년 이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대입을 딱 시키면 나와버리죠. 그럼 사주가 토가 1.5 조형된 토가 선생님 여자가 양기 많으면 좋다니 그건 그거. 사주는 나중에 복잡해요. 근데 일단은 뭐야? 가장 먼저 포커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오행 중에서 가장 조금 이따 공부할 건데 오행 중 하면 토라는 기운은 어떤 성질일까요? 사주를 볼 적에 사람들이 가장 사행, 목화,
검수는 쉽게 공부를 하다가 토에 가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토라는 글자가 딱 들어오면 사주를 못 푸고 거북되기 시작해. 선생님 방금 쉬운데요. 내가 방금 말한 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토라는 글자는 나중에 여러분 땅속에 지지에 토라는 기운은 토 밑에는 뭐가 많이 숨어가 있어요? 각종 모든 만물이 많이 숨어가 있어요. 땅속에 숨어있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우리 길을 걸어왔는데 아스팔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수도, 배관, 케이블카, 하수구 무조건 많겠죠. 토가 이리 많은 여자들은 뭐가 많을까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철학관 갔을 때.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우찌 사람도. 힘들지? 근데 그 말 알아들으면 아무것도 없지? 물어봅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 놈이 이야기한 걸 알아두지도 않아요. 나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토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사주 뽑아보고 토가 많으면 이 우치 사람도 힘들잖아. 오늘 꼬박박을 사주기라면 행사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오늘 국밥 좀 사줘. 그러니까 거기 토라는 성분의 자체가 뭐냐면은 다 사람을 다 받아들여요. 이게 목은 지 맘대로죠. 지 맘대로, 하도 지 맘대로, 검도 지 맘대로, 수도 지가 잘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뭐가 못 났어요? 토는 그걸 다 받아들여요. 나무도 키워야 돼. 그게 태양도 해야 되고, 물도 가둬줘야 돼. 검도 만들어내야 돼. 땅 속에서. 그와 같은 기운을 가있다 보니까 거기 숨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토, 건토. 그러면 이제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토를 이제 조요맹이라 하는데 토가 이렇게 하염조토래요. 이제 하염조토, 바른 땅이라는 것이요. 이런 명을 갖더니 성도의 명이다. 이렇게. 성도가 뭐냐면 선임이 된 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행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방금 그랬던 물 줬던 것은 거기서 대충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시 운영하시고요. 완벽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달려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물상로 나와 있죠? 네, 물상로는 그럼 다음 주에 지금 할 거예요. 그 앞에 다 했잖아요, 방금. 일주일 그냥 지나갔죠? 물상로를 하고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시고 들으셔야 되고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나중에 여러분들 풀립니다. 물상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합니다.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오늘은 보면서 갈게요. 명리학은 글자론이 곧 팔자를 볼 수 있는 재료이자 단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자, 명리학은 글자론이라 했는데 이것이 암시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주를 지우죠. 자, 갑을병정 이어오세요. 쭉 계속까지 이어오세요. 자에서 해까지 이어오세요. 그러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 다 이어오세요. 그럼 육신합니다. 육신했어요. 그럼 저 살성해. 골량도화, 도사도화, 백호사, 객각살, 양인살 그래 했어요. 이제 답이 왔어요. 개업을 해라. 사무실 차렸어요. 손님이 왔어요. 사도 좋네. 예. 다른 건 없습니까? 예. 특징. 그래서 글자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 이해도를 가지고 가봐야 되겠죠. 지난번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나무가 있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나무는 뭐야? 뻗어나온 힘. 그 사람은 뭐였어? 특징으로 발발이야. 막 다닌단 말이야. 그럼 조금 더 해볼게요. 토가 있는 목하고 토가 없는 목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머릿속에 생각해봐야 되겠어. 토가 있는 목은 안정된 생활을 하겠죠. 토가 없으면 떠돌이. 삼성 차서 팔로 가야 되죠.
이게 뭐냐면은 차를 받는 게 아니고 주거가 안정이 안 되고요. 그 삶 자체가 좀 이렇게 하여튼 떠돌이 연말이 그래서 글자론에 대한 하나하나의 해석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이게 글자에 대한 단어의 해석과 뜻을 모르고 사주를 이제 풀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